안녕하세요. 재테크일는 준승입니다. 이번 영상 타겟은 대한민국 남의 집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시는 수많은 분들입니다. 다소 쓴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잘 들으시고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한번 바꾸셨으면 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 해서 정신 나간 놈이냐, 투기꾼이냐, 네 집 팔아먹으려고 안달난 놈이냐, 이런 소리는 제발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내 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매 사업자도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전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현재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영상의 썸네일을 보자마자 기분 나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종료 버튼 누르셔도 무방하지만은, 그래도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한번 바꾸고 싶다, 이렇게 변화의 계기로 삼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2021년에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반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요즘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이 하락이 올 것만 같아 전세로 계속해서 거주를 해왔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온다며 나가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며 번뜩 정신을 차리고 매매를 하고자 주위를 돌아보니 이미 매매가와 전세가는 2년 전 그 가격보다 한참이나 올라가 있더라.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망연자실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냥 하락할 때까지 그냥 전세로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기도단체에서는 형제 자매님, 우리같이 집값 폭락을 기도합시다. 아멘. 이렇게 가시거린 충고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분들의 자산에 맞게,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전망이 괜찮고 적당한 가격대의 매물들을 추천드립니다. 그 결과 하락론에 심취하여 남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던 그 사람들이 이번 상승장 중반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었고, 본인이 계약하자마자 호가와 실거래가가 동반 상승하는 이 현상을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제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전국의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현재 매수해도 되는 지역과 매수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한 지역에 무언가를 무조건 사야 한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집을 살 때가 있으면 사면 안 되는 시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락만 바라보고 있었을 세입자라면 아마 언제 매수하는 시기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한 지역의 집값이 침체된 그 시점 선진입을 하며 조용하게 매물을 걷어가지만은, 하락론자 분들은 계속 모르고 있다가, 아니 알려고 하지 않다가 대세 상승기에 돌입하면서 모든 언론들이 집값이 폭등한다고 하니,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 만다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하도 듣다 보니 그제서야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갖게 되니 고점에서 상투 잡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 후 하락기가 찾아오면 부동산은 역시 하락하는 거라며 집을 산 스스로는 대견해 하지는 못할 망정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내년에도 매매가 전세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첫째, 현 정부 들어와서 전국의 인허가 실적이 매년 눈에 띄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집을 짓도록 승인하지 않았다. 이 점으로 인해 결국 2021년부터 전국적 공급 부족 사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제외를 해야겠죠. 둘째,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2 사태로 인해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오겠다면서 나가야만 하는 세입자, 상당히 높아진 매매가는 둘째치고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로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터라, 한 번 세입자는 영원한 세입자다, 임차인 신분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든 현 정부의 정책, 결국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면서 기득권들에게 더욱더 불만을 갖도록 만드는 정치 공학 속에서 놀아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앞으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듯 서울에서 밀려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또는 이미 밀려나신 분들이라면 아직 김포와 파주에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차근차근 타 지역에서부터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언젠가는 서울에 재입상하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20, 30대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 모두 부모 도움 받아서 시작한 사악한 금수저다. 부모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탓하기만 하며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권에서 첫 시작을 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시고 언젠가 서울에 재입성해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니 자랑스러울 따름이죠.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소유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1소유를 해야지만 다음 소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계종 승려는 승법상 개인이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유를 한다는 것은 속세와의 연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승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본주의 속세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일면식도 없는 하란론자가 설교하는 아침 저녁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며 주구장창 남 탓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도대체 유료 회원 가입은 왜 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단체에서 권사님, 장로님 같은 계급 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어떤 지역의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지역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지 않아도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고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아도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철저히 인간의 심리로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가율이 지금 몇 %이기 때문에 상승할 시점이네, 공급량이 전체 세대수의 몇 %를 초과했으니 이제 하락할 시점이네, 이렇게 데이터 분석만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심리도 함께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 매수 심리를 보았을 때 2021년에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이라도 잠자고 있던 매수 수요를 깨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세 세입자 여러분들께 자꾸 고집만 하지 마시고 집을 사라는 말씀 오늘 드리는 겁니다. 제발 이제는 매수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권 어느 지역이라도 내 집 마련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전세 세입자에서 반드시 탈출을 해야 한다 라는 제 생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벼락 거지는 더 이상 생겨나면 안됩니다. 부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오늘 제 영상 다시 보기 한번 해주시고 주변에 막힌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